100엔당 800원대까지 떨어져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엔화 가치 떨어진 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엔화 가치는 지금 왜 떨어지고 있으며 언제까지 떨어지고 엔화에 대해서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환율이 뭐예요? 우리나라 돈을 일본 돈으로 바꾸는 거. 외국 돈의 가격 아닐까요? 환율은 교환 가치죠. 환율이 뭔지 알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른들도 힘들어하거든요. 어떤 나라의 돈을 내가 가져가려면 그 대가로 우리나라 돈을 지불할 때 얼만큼 지불했느냐가 환율이 되는 거예요. 최은연도 이제 해외여행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해외여행 갈 때는 환전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은행 직원이 저에게 1달러를 주면서 그럼 전 그 대가로 은행 직원한테 우리나라 돈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돈을 1,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1달러와 1,000원이 환율로 교환이 됐다라고 해요. 어떤 나라의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채은 양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친구들한테 그냥 줘도 되는 물건 있어요? 연필 같은 거? 연필 같은 거. 어느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런 화폐 가치면 그렇게 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그 나라 화폐 가치는 똑같이 있는데 다른 나라 화폐가 엄청 귀해졌을 때도 상대적으로 그 나라 화폐가 떨어지는 거예요. 채은 양이 지우개랑 연필 2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연필은 100자루가 있고 지우개는 5개가 있어요. 그럼 친구한테 한두 개 선물로 준다고 하면 이 둘 중에 어느 거 줄 거예요? 연필. 맞아요. 왜 그렇죠? 연필이 더 많으니까. 맞아요. 일본 엔화 가치가 요즘 떨어진 이유들 중에 원래 하나는 일본이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많이 못 벌어오니까 일본 내부에 지우개 같은 외화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어느 게 가치가 떨어지겠어요? 자기 나라 돈. 맞아요. 갑자기 왜 떨어진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올렸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금리를 안 올렸어요. 왜요? 그만큼 일본 경제가 자신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소비를 위축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고 하게 될 요인인데 그동안 10수년 동안 거의 일본은 제로 금리나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이자를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원금을 안 줘요? 다 안 주는 거죠. 니들 무조건 돈 써. 돈 안 쓰면 다 손해인 거 알지? 이걸 한 거예요. 왜? 너무 소비가 안 사고 너무 투자를 안 하고 너무 고용을 안 하니까 일본은 야, 이 우리가 마이너스 경기 때도 내수 경제가 안 좋았는데 금리 올렸다가 이 경기 확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끝까지 안 올리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실하게 선언했어요. 우리는 금리 올리고 그런 생각 별로 없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니까 야, 쟤네들은 안 올리나 봐. 그러면 일본에 있을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갑시다 해서 외화 자금들이 일본 바깥으로 다 빠져나간 것도 꽤 있어요. 요즘 엔화가 싸져서 일본 여행을 많이 가요. 100원과 10엔이 교환 환율인데 그런데 100원과 10엔이 아니라 이제 100원 가져가면 20엔을 준대. 그러면 야, 일본 가면 옛날에 100원 들고 가면 10엔밖에 안 놀았는데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100원만 주면 20엔을 줄 정도가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일본 여행을 더 많이 가고 싶겠죠. 네.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외국 물건을 수입해서 내가 살 때도 부담스러우니까 수입이 잘 안 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으로 올라가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물건 싸다, 한국 가면 물가가 낮다 해서 많이 놀러도 오고 한국 물건을 많이 사게 되는 거예요. 엔화가 막 900원대 되고 있다고 해서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와 진짜 싸다 그래서 좋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좋아만 해도 될 일일까요? 20대 분들은 그렇지 않을걸요. 엔화가 이렇게 싸요. 그래서 요즘 주변 친구들도 일본 여행 많이 가죠. 네. 그러면 우리 내수 경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망하죠. 그렇죠. 뭐 망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또
자, 내수 경제가 안 좋아져요. 아, 근데 20대 분들이 취업을 할 때는 우리나라 내부의 경제가 좋아서 사람들을 많이 뽑고 기업들이 그래줘야 되는데 요즘 경제가 안 좋아지면 취업의 기회가 또 많이 상실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어디인가에서 이런 소비가 있었다면 일본 엔화가 떨어지는 것이 꼭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닙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 인생이 다 그런 건지 알 나이는 됐는데 우리가 맞습니다. 부모님 재테크 많이 하세요? 네,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가지고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어떤 반도체 종류에 있어서는 둘 다 해외에 반도체를 똑같이 팔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센서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나라도 만들어 팔고 일본도 만들어 팔아요. 그런데 엔화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일본 반도체 가격이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업종은 당연히 엔화 가치 하락으로 우리는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같은 걸 만들 때 일본으로부터 소재나 부품이나 기계 장치를 사와야 되거든요. 오히려 엔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싸게 사올 수 있겠죠. 그래서 환율만 가지고 경제를 또 투자할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대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은 당장 일본 여행을 못 가거든요. 근데 좀 손해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좀 엔화를 미리 사둘까요? 일본 여행을 가는 게 손해라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해외 여행을 간 거니까 소비를 한 거예요. 지금 엔화가 좀 싼 건 사실이에요. 일본이란 나라는 굉장히 생각보다 튼실해요. 뭐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소리들 많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외국에다가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순 채권 국가가 일본이에요. 그런 나라의 화폐 가치가 이렇게 계속 저평가될 리는 많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를 가능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 더 높습니다. 좀 엔화가 싸졌으니까 좀 달러 테크 투자하는 것처럼 엔화도 좀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수익률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요? 요즘 엔화가 워낙 싸지니까 당연히 엔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 개인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도 엔화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런데 개인들은 외환을 직접적으로 사고 파는 것이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국가에서도 좀 관리를 심하게 해요. 엔화가 떨어지거나 올라갔었을 때 나에게 거기에 수익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걸 대신해서 사는 걸 권해드려요. 근데 우리나라에 참 안타까운 게 지금까지는 엔화라든가 이런 기타 통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니즈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 외화 관련된 상품들은 전부 달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쩌다 찾았다 하더라도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보다 비싼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은행 가서 환전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기다려봤다. 신중하신 분이군요. 전 아직 못 믿고 있고요. 물가가 좀 올랐다고 느낌이 오세요? 라면 가격 드는 거 느꼈어요. 자취하는데 진짜 모든 게 다 식비로 다 돈이 빠져나가요. 장 볼 때 많이 비싸졌고 배달 음식도 많이 비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